2024년 11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새벽 5시가 되면 이곳에는 특별한 풍경이 펼쳐진다.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평화로운 공원 한편에서 묵직한 비트가 울려 퍼진다. 그 소리를 따라가면 5명의 노인들이 보인다. 평균 연령 70대. 그들은 젊은이들도 따라 하기 힘든 비보이 동작을 선보이며 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의 이름은 새벽별 크루. 10년 전 우연히 이 공원에서 만난 5 할아버지가 만든 댄스팀이다. 리더는 올해 73살의 강태준. 한때 중학교 체육교사였던 그는 은퇴 후 찾아온 무료함과 외로움에 몸부림쳤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었고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이 너무 넓게만 느껴졌다. 강태준은 결혼한 지 40년 만에 아내를 먼저 보냈다. 암이었다. 투병 생활 2년. 그 시간은 그에게 지옥 같았다. 아내가 떠난 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그저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일 뿐.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강태준은 혼자 견뎌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을 나선 강태준은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사람들이 없는 이른 시간, 그는 오래된 워크맨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몸을 맡겼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팝송들, 비틀즈, 퀸, 마이클 잭슨. 그 음악을 들으며 그는 무작정 몸을 움직였다. 어색했다. 뻣뻣한 관절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강태준은 매일 새벽 5시에 공원을 찾았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비슷한 또래의 노인이 벤치에 앉아 그를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춤 참 잘 추시네요. 71살의 박영수였다. 전직 목공의 장인이었던 그는 은퇴 후 손을 다쳐 더 이상 작품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보낸 그에게 손의 상실은 존재 이유를 잃는 것과 같았다. 그 역시 아침마다 공원을 찾았지만 단지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잘 추는 건 아니고 그냥 몸 좀 풀려고요. 강태준이 쑥스럽게 대답했다. 박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왔다. 저도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집에만 있으니 몸도 마음도 다 굳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둘이 되었다. 일주일 뒤에는 셋이 되었다. 68세의 최동식. 은퇴한 버스 기사였던 그는 30년 넘게 핸들을 잡다가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다. 의사는 말했다. 더 이상 무리하면 걸을 수 없게 될 거라고. 하지만 최동식은 집에만 있을 수 없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다 끝날 것 같았다. 허리 아프신데 춤을 추시면 어떡해요? 박영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최동식은 허리를 펴며 웃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기 오면 외롭지 않잖아요. 그들은 알았다. 이 새벽의 만남이 단순히 춤을 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한 달 뒤, 4시 되었다. 70세의 윤성우. 퇴직한 회계사였던 그는 평생 숫자와 씨름하며 살았다. 정확하고 계산적인 삶.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에 즉흥이나 여유 같은 게 없었다는 것을. 아내는 그런 그에게 지쳐 따로 살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다. 선생님들 춤추는 거 보니까 멋있던데 저도 끼워주세요. 윤성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평생을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았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거절당할까 두려웠다. 강태준은 그의 손을 잡았다. 춤은 혼자 추는 것보다 함께 출 때 더 재미있어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시 되었다.
69세의 이정환. 전직 소방관이었던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것은 그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공원에서 우연히 4명의 노인이 춤추는 모습을 본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이정환의 질문에 5명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할 수 있고 말고요. 우린 다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게 새벽별 크루가 완성되었다. 5명의 할아버지, 각자 다른 이유로 이곳을 찾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게 된 그들.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다. 몸은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고 관절은 삐걱거렸다. 넘어지기 일쑤였고 다음 날이면 온몸이 쑤셨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시간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낙이었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으니까. 강태주는 매일 밤 유튜브를 뒤졌다. 힙합, 비보잉, 팝핑, 락킹. 젊은이들의 세계 같았지만 그는 열심히 따라했다. 영상을 수십 번씩 돌려보고 동작 하나하나를 외웠다. 다음 날 새벽, 그는 동료들에게 새로운 동작을 가르쳤다. 이거 젊은 애들도 못하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최동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태주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못할 거 없어요. 천천히 우리 속도로 하면 돼요.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했다.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웠고 누군가 지치면 쉬어가자고 말했다. 나이를 핑계 대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를 무기로 삼았다. 이 나이에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그 도전이 그들을 살아있게 만들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의 폭염도 겨울의 혹한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비가 오면 공원 파고라 아래서,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춤을 췄다. 새벽의 공원은 그들만의 무대였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2016년 가을,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원을 찾았다. 주말 러닝 크루들이었다. 그들은 새벽별 크루의 연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다. 저 어르신들 뭐 하시는 거야? 춤추시는 건가? 진짜 잘 추시네?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될까? 젊은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강태주는 처음에는 민망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다. 젊은이들은 박수를 쳤고 환호했다. 할아버지들 진짜 대박이다. 이거 SNS에 올려도 돼요? 강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새벽별 크루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갔다.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00명을 넘었다. 댓글에는 감탄과 응원이 가득했다. 이 나이에 저렇게 춤을 추시다니. 대단하세요. 우리 할아버지도 저랬으면 좋겠다. 너무 멋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하지만 강태주는 그 영상을 보지 않았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았고 SNS는 더더욱 낯설었다. 그저 매일 새벽 공원에 나가 춤을 추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커다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이름은 조민지. 지역 방송국의 PD였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새벽별 크루의 영상을 보고 이곳까지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들. 저 방송국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할아버지들 춤추시는 거 너무 멋있어서 혹시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5 노인은 당황했다. 방송이라니. 그저 자신들의 취미일 뿐인데 왜 방송국에서 관심을 가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민지는 진지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하잖아요. 모두가 지쳐있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외로워하시고요. 근데 할아버지들은 달라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강태주는 동료들을 바라봤다.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렸다.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말. 그것은 그들이 꿈꿔왔던 것이었다. 좋습니다. 촬영하세요. 일주일 뒤 지역 방송의 아침 프로그램에 새벽별 크루가 소개되었다. 3분짜리 짧은 코너였지만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고 시청자들은 더 긴 방송을 요청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다. 전국 실버 댄스 대회 초청장이었다. 대회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전국에서 60팀이 넘는 노인 댄스팀이 참가한다고 했다. 대회라니. 우린 그냥 취미로 하는 건데. 박영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이정화는 다른 생각이었다.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우리 나이에 무대에 설 기회가 또 있을까요? 최동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차피 매일 연습하는 거. 목표가 생기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윤성호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다. 대회까지 석 달 남았네요. 석 달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강태주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설렘이 더 컸다. 무대.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좋아요. 해봅시다. 이 나이에 또 언제 도전해 보겠어요. 결정이 내려지자 그들의 연습은 더욱 치열해졌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움직였다. 동작을 다듬고 대형을 짜고 음악에 맞춰 흐름을 만들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연습 중에 넘어지는 일도 잦았다. 특히 최동식은 허리 통증 때문에 고생했다. 하지만 그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다. 이 정도 통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대에 서는 것에 비하면요. 그들의 열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었다. 공원을 찾는 다른 노인들도 그들의 연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몇몇은 함께 춤을 배우기 시작했고 새벽의 공원은 점점 더 활기차졌다. 석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대회 일주일 전 강태주는 동료들을 모았다. 우리 목표가 뭐예요? 우승이요. 4명이 동시에 외쳤다. 강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후회 없이 즐기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이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우리의 승리예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도전이 단순히 대회에서 이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나이 들어서도 꿈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는 것을. 대회 전날 밤 강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인지 설렘인지 알 수 없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남편이 이제 무대에 서요. 믿어져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강태주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은 그들의 날이 될 것이다. 2016년 12월 10일 전국 실버 댄스 대회 당일이었다.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는 천여 명의 관객이 모였다. 대부분 참가자들의 가족이었지만 순수하게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다. 무대는 화려했다. 조명이 번쩍이고 음향이 울려 퍼졌다. 새벽별 크루는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5명 모두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맞춰 입었다. 등에는
새벽별 CREW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강태준이 아침 일찍 프린트 가게에 가서 직접 맞춘 것이었다. 떨려서 죽겠어요. 박영수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최동식도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는 태연하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이정환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윤성호는 아무 말 없이 팸플릿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60개 팀. 그들은 42번째 순서였다. 아직 한참 남았다. 강태준은 동료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왔어요? 잘하려고 온 게 아니라 즐기려고 온 거예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사실 그도 두려웠다. 무대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다. 리더로서 동료들을 안심시켜야 했다. 대회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팀이 무대에 올랐다. 부산에서 온 해운대 실버지였다. 평균 연령 65세. 그들은 트로트 메들리에 맞춰 신나는 춤을 췄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무대가 끝나자 심사위원들은 점수를 매겼다. 85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팀들이 하나씩 무대에 올랐다. 각 팀마다 준비한 춤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즐기고 있다는 것.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쳤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42번째 순서가 되었다. 무대 옆 스텝이 다가왔다. 새벽별 크루 대기해주세요. 이번 순서예요. 강태준은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우리 할 수 있어요. 지난 석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맞아요. 그냥 연습할 때처럼 하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 함께니까요. 5명은 무대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그들을 비췄다. 순간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어머, 저 할아버지들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70 넘어 보이는데 저 나이에 춤을 춰. 강태준은 심호흡을 했다. 떨림을 멈출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 떨림도 삶의 일부니까. 음악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선택한 곡은 오래된 팝송 메들리였다. 비틀즈의 Twist and Shout도 시작해서 마이클 잭슨의 Billie Jean으로 이어졌다. 첫 동작이 나왔다. 강태준이 앞으로 나서며 어깨를 흔들었다. 그 뒤로 4명이 일렬로 서서 같은 동작을 따라했다. 관객들은 조용히 지켜봤다. 표정은 복잡했다.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춤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새벽별 크루의 동작은 생각보다 훨씬 정교했다. 비트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모습은 젊은이 못지않았다. 특히 강태준의 문워크는 관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저 할아버지가 문워크를 해. 대박이다.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는 새벽별 크루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긴장은 사라지고 즐거움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하지만 1분쯤 지났을 때 사고가 터졌다. 최동식이 점프 동작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허리 통증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강태준은 즉시 최동식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다. 음악은 계속 흘렀다. 그는 빠르게 판단했다. 멈출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최동식은 강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해요. 강태준은 대형을 재빨리 조정했다. 최동식을 중앙에 세우고 4명이 그를 감싸는 형태로 바꿨다. 최동식은 큰 동작 대신 작은 스텝만 밟았다.
나머지 4명이 그를 커버하며 무대를 채웠다. 관객들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벌어진 작은 해프닝.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실수가 아니라 동료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누군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우고 힘들면 함께 버텨주는 모습. 그것이 진짜 팀이었다. 3분이 흘렀다. 음악이 끝나고 5명은 마지막 포즈를 취했다. 순간 경기장이 터져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기립박수였다. 관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쳤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새벽별 크루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감정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다. 대기실로 돌아온 그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최동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해서. 강태준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완벽했어요. 진짜 완벽했어요. 박영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렇게 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평생. 윤성호는 계산기를 덮었다. 더 이상 점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겼어요. 벌써 이긴 거예요. 이정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꿈인가 싶어요.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니. 그들은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 긴장되었지만 두렵지는 않았다. 이미 충분했으니까. 모든 팀의 공연이 끝났다. 심사위원들은 회의를 했고 30분 뒤 결과 발표가 시작되었다. 진행자가 무대 위로 올라왔다. 긴 시간 동안 멋진 공연 보여주신 모든 팀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진행자는 봉투를 열었다. 먼저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는 대구에서 오신 803 실버댄스단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3위 팀이 무대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았다. 사진을 찍고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2위는 광주에서 오신 무등산 할매들입니다. 또다시 박수. 2위 팀이 무대에 올랐다. 트로피를 받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새벽별 크루는 대기실 모니터로 중계를 지켜봤다. 그들의 이름은 아직 불리지 않았다. 강태준은 괜찮다고 생각했다. 무대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 그리고 1위는 진행자가 멈췄다. 극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짧은 침묵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서울 송파구에서 오신 새벽별 크루입니다. 순간 5 노인은 서로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1위, 그들이 빨리 나가세요. 1위예요. 스텝이 소리쳤다. 그제야 현실이 되었다. 그들은 일어나 무대로 뛰어갔다. 아니, 뛰려고 했지만 다리가 따라주지 않았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걸었다. 무대에 오르자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진행자가 다가와 트로피를 건넸다. 크고 무거운 트로피. 강태준이 그것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는 동료들을 바라봤다. 모두 울고 있었다. 그도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저희는 그냥 춤이 좋아서 시작했어요. 외로워서, 심심해서, 살아있는 걸 느끼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강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다. 나이가 들면 포기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꿈도, 도전도. 근데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춤을 췄고, 오늘 이 자리에 섰어요. 이 상은 저희 5명뿐만 아니라 나이를 핑계로 꿈을 접지 않는 모든 분들의 거예요. 관객들이 다시 한번 기립박수를 보냈다.
울먹이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노인 관객들은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수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신문사, 방송국, 인터넷 매체 모두 새벽별 크루를 취재하고 싶어 했다. 할아버지들, 춤을 시작한 계기가 뭐예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나이가 많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질문이 쏟아졌다. 강태준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다. 박영수, 최동식, 윤성호, 이정환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다. 외로움, 아픔, 그리고 춤을 통해 찾은 희망. 다음 날 새벽별 크루는 뉴스에 나왔다. 아침 뉴스, 저녁 뉴스, 심지어 메인 뉴스에도 등장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댓글은 수천 개를 넘었다. 진짜 감동적이다. 나도 나이 들어서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 아버지도 요즘 무기력하신데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구나.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다. 저 나이에 저러다가 다치면 어떡하려고. 무리하는 것 같은데.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나. 강태준은 그런 댓글들도 읽었다.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웠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안전하게만 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고 나이가 들수록 그 도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대회 이후 새벽별 크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가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어머, 새벽별 크루 할아버지들이다.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사인 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다. 사인이라니. 평생 남에게 사인을 받아본 적은 있어도 사인을 해준 적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니 그들도 기꺼이 응했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다. 일주일 뒤 한대형 스포츠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다. 광고 모델 제안이었다. 실버 세대를 위한 운동화 광고에 새벽별 크루가 어울릴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광고요? 우리가요? 박영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최동식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광고는 연예인들이 하는 거 아닌가? 윤성호는 계산기를 꺼냈다. 광고 출연료를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이거 정말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강태준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조건은 좋았다. 촬영은 이틀, 금액은 상상도 못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했다. 이 광고가 다른 노인분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을까요? 광고 기획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할아버지들을 선택한 이유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활기차게 사는 모습. 그것이 저희 브랜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강태준은 동료들을 바라봤다.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결정은 그의 몫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광고 촬영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해야 했고, 조명이 너무 뜨거웠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다. 프로답게 촬영에 임했다. 감독은 감탄했다. 할아버지들, 정말 프로시네요. 연예인들보다 훨씬 잘하세요. 한 달 뒤, 광고가 방송되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젊은 세대도, 노년 세대도 모두 좋아했다. 특히 노인들은 새벽별 크루를 보며 자신들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전국 곳곳에서 실버 댄스 크루가 생겨났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작은 마을에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여 춤을 추기 시작했다. 새벽별 크루는 그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
유명세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가져왔다. 첫 번째 갈등은 강태준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강태준의 딸 강지혜가 집을 찾아왔다. 40대 초반의 그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아버지,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것이 걱정이라기보다 간섭처럼 느껴졌다. 무리? 난 괜찮아. 오히려 요즘이 가장 건강해. 그래도요. 아버지 나이가 73이에요. 춤추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뼈라도 다치시면 큰일이에요. 강태준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난 애가 아니야.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하지만 아버지, 요즘 광고도 찍으시고 방송도 나가시잖아요. 너무 바빠지시는 것 같아서 걱정돼요. 엄마도 안 계신데. 그 말에 강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내 엄마 이야기는 하지 마. 난 내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는 모를 거야. 혼자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래서 더 걱정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다치시면 제가 어떻게 해요? 강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지혜야, 난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춤을 추는 거야. 건강하게, 활기차게 살려고. 이해해줘. 강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눈빛을 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발 조심하세요. 딸이 떠나고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딸의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춤은 이제 그의 삶이었으니까. 비슷한 일이 다른 멤버들에게도 일어났다. 박영수의 아들은 아버지가 방송에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아 했다. 아버지,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친구들이 다 봐요. 체면. 뭐가 문제인데? 아버지가 방송에서 춤추시는 거 좀 창피해요. 박영수는 아들의 말에 상처받았다. 자신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들은 창피하다고 했다. 그날 밤 박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동식은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 병원에서는 춤을 그만두라고 권했다. 계속 이렇게 무리하시면 나중에 정말 걸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최동석은 춤을 멈출 수 없었다. 통증보다 춤을 추지 못하는 것이 더 두려웠다. 윤성호는 경제적인 부담을 느꼈다. 광고 출연료를 받았지만 연습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의상, 음향 장비, 때로는 전문 안무가의 도움도 필요했다. 그는 장부를 펴고 계산했다. 수입과 지출, 숫자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정환은 젊은 댄서들의 비아냥을 들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연습하는데 10대 청소년들이 지나가며 말했다. 저 할아버지들 뭐 하는 거야? 웃기네. 나이 감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정환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은 아팠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나이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 건가?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연습 중 박영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을 쉴 수 없었다. 구급차가 왔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부정맥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입니다. 나이를 생각해서 좀 쉬셔야 합니다. 병실에서 박영수는 동료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강태준이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모두 쉬어야 할 때예요. 하지만 박영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여러분이 멈출 순 없어요. 계속하세요. 그럴 순 없어요. 우리는 팀이에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의미가 없어요. 최동식이 말했다. 윤성호와 이정환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불안이 싹 텄다. 이대로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 정말 무리하는 건 아닐까? 병원에서 나온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계속할 수 있을까요? 최동식이 허리를 주물렀다. 솔직히 힘들어요.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윤성호도 한숨을 쉬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에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정화는 고개를 숙였다. 젊은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우스꽝스러워 보이나 봐요. 강태준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다. 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족들의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 부담, 그리고 타인의 시선, 모든 게 그들을 짓눌렀다. 그럼 그만둘까요? 강태준의 질문에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만두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하기도 힘들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누군가 그들을 불렀다. 할아버지들. 고개를 들자 한 젊은 여자가 달려오고 있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할아버지들. 제가 할아버지들 덕분에 살았어요. 다섯 노인은 당황했다. 그녀는 누구인가? 저는 우울증으로 3년 동안 고생했어요.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들 영상을 봤어요. 저 나이에도 도전하고 즐기고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왜 포기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다. 할아버지들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이제 약도 끊었고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깊이 인사하고 떠났다. 다섯 노인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봤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들은 알았다.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박영수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 의사는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그는 다시 공원을 찾았다. 새벽 5시. 여전히 어두운 공원에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형님, 괜찮으세요? 최동식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박영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무리만 하지 말래요. 근데 춤은 무리가 아니에요. 춤은 제 삶이에요. 강태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천천히 합시다. 우리는 경쟁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날부터 그들은 연습 방식을 바꿨다. 이전처럼 격렬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였다. 스트레칭 시간을 늘렸고 쉬는 시간도 충분히 가졌다. 무리한 동작은 과감히 뺐다. 윤성호는 크라우드 펀딩을 제안했다. 우리 활동을 지원해 줄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작은 금액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과연 사람들이 노인들의 춤을 후원할까?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펀딩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했다. 200만 원이 목표였는데 500만 원이 모였다. 후원자들의 메시지도 함께 왔다. 할아버지들의 도전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작은 후원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들 영상 보고 운동 시작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정화는 젊은이들과의 협업을 제안했다.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젊은 댄서들과 함께 하는 건 어떨까요? 그들에게 배우고 우리도 가르쳐주고 좋은 생각이었다. 그들은 지역 댄스 학원에 연락했고 20대 댄서들과 합동 연습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50살 이상 차이 나는 세대. 소통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춤은 언어가 필요 없었다. 비트와 리듬, 그리고 몸짓만으로도 충분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열정에 감동했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흡수했다.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국제 시니어 댄스 대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전 세계 60세 이상 댄서들이 참가하는 큰 행사였다. 한국 대표로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꿈 같은 일이었다. 미국이요? 여권도 없는데. 박영수가 주춤했다. 강태준도 망설였다. 비행기를 타본 지가 20년도 넘었다. 하지만 이정화는 달랐다. 해외여행 처음이면 어때요? 우리 나이에 미국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잖아요. 그들은 준비에 들어갔다. 여권을 만들고 영어 회화책을 샀다. 물론 영어는 한마디도 못했지만 노력은 해봐야 했다. 매일 헬로우, 땡큐, 소리 같은 단어들을 연습했다. 대회는 석 달 뒤였다. 시간은 충분했다. 그들은 새로운 안무를 짰다. 이번에는 한국적인 요소를 넣기로 했다. 힙합과 전통 춤의 융합. 쉽지 않았지만 도전할 가치가 있었다. 전문 안무가를 초대했다. 30대 여성 안무가 김수진. 그녀는 방송 댄스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안무가였다. 처음에는 노인들과 작업하는 것을 망설였다. 하지만 새벽별 크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다.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열정적일 줄 몰랐어요. 제가 배우는 게 더 많네요. 김수진은 그들의 장점을 살린 안무를 만들었다. 격렬하지 않지만 임팩트 있는 동작, 느리지만 감동적인 흐름, 그리고 한국적인 손짓과 스텝이 조화를 이뤘다. 한 달이 지났다. 안무는 거의 완성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비용이었다. 미국까지의 항공료와 숙박비. 5명이 가려면 최소 1,000만 원이 필요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모은 돈은 이미 장비와 의상에 다 썼다. 윤성호는 머리를 싸맸다.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강태준도 고민이었다. 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박영수가 제안했다. 제가 가지고 있던 목공예 작품들을 팔까 해요. 그거면 몇백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건 형님의 인생 작품들이잖아요. 최동식이 말렸다. 하지만 박영수는 웃었다. 작품은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더 큰 작품 아닌가요? 결국 박영수는 자신의 목공예 작품들을 경매에 내놓았다. 30년 동안 만든 작품들. 그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과 장식품들. 반응은 좋았다. 특히 새벽별 크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작품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경매가 끝나고 800만 원이 모였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머지는 각자 모아둔 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다른 희소식이 들렸다. 한 기업이 그들의 미국 대회 출전을 후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항공료와 숙박비 전액. 조건은 단 하나. 대회 유니폼에 기업 로고를 붙이는 것. 물론이죠. 기꺼이 하겠습니다. 강태준이 즉답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다. 자신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출국 전날 밤, 5 노인은 마지막 연습을 했다. 공원이 아닌 대여한 연습실에서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을 보니 2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더 강해졌고 더 자신감 있어 보였다.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이정환이 중얼거렸다. 강태준은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 후회 없게 합시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외쳤다. 새벽별 크루, 파이팅. 다음 날, 인천공항.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다.
강지에도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강태주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고마워. 내 아빠 멋진 모습 보여줄게. 박영수의 아들도 왔다. 그는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창피하다고 한 거. 사실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박영수는 눈물을 참았다. 괜찮아. 이해해. 이제 자랑스러운 아빠 되어서 돌아올게. 탑승 수속을 마치고 그들은 출국장으로 향했다.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들도 손을 흔들었다.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새벽별 크루는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서자마자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도시답게 날씨는 건조하고 뜨거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뜨거운 건 그들의 가슴이었다. 우와, 진짜 미국이에요. 최동식이 감탄했다. 평생 한국을 벗어나 본 적 없던 그에게 이곳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다. 거대한 호텔들,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숙소는 대회 주최 측에서 제공한 호텔이었다. 2층 침대가 있는 방에 5명이 함께 묵기로 했다. 짐을 풀고 창밖을 보니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이 펼쳐졌다. 강태주는 사진을 찍었다. 아니, 찍으려고 했지만 스마트폰 조작이 서툴렀다. 누가 좀 찍어줘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영수가 도와줬다. 그도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여러 번 눌러보니 찍혔다. 사진을 보니 뿌듯했다.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다음 날 대회장을 찾았다. MGM 그랜드 아레나. 거대한 경기장이었다. 들어서자마자 압도되었다. 무대는 상상 이상으로 컸고 조명과 음향 설비는 최첨단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춤을 춘다고요? 윤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준도 긴장되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괜찮아요. 무대가 크든 작든 우리가 할 일은 똑같아요. 춤을 추는 것. 대회는 이틀 뒤였다. 그 전까지 리허설과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전 세계에서 온 팀들을 만났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브라질, 모두 60세 이상. 하지만 그들의 에너지는 젊은이 못지않았다. 특히 일본팀 도쿄 시니어 댄서스가 눈에 띄었다. 평균 연령 70세. 그들의 동작은 정교했고 대형은 완벽했다. 명백한 우승 후보였다. 저 팀 정말 잘하네요. 이정환이 중얼거렸다. 강태준도 인정했다. 수준이 달랐다. 하지만 위축되지 않았다. 그들도 할 수 있었다. 리허설 날 각 팀이 돌아가며 무대에 올랐다. 새벽별 크루의 순서가 왔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들은 움직였다. 한국 전통 음악과 힙합의 조화. 처음에는 부드러운 손짓으로 시작해서 점점 강렬한 비트로 변했다. 리허설을 지켜보던 다른 팀들이 박수를 쳤다. 놀라워하는 눈빛이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일본 팀의 리더가 다가왔다. 아주 인상적이에요. 한국적인 요소가 돋보였어요. 강태주는 일본어를 몰랐지만 통역을 통해 알아들었다. 그는 고마움의 인사를 했다. 감사합니다. 당신들 팀도 정말 훌륭했어요. 두 리더는 악수를 나눴다. 경쟁자였지만 동시에 같은 꿈을 가진 동지였다. 나이를 핑계 대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 대회 전날 밤, 긴장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5명 모두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아무도 자지 못했다. 강태준이 먼저 말했다. 잠 안 와요? 네, 저도요. 모두 대답했다. 강태준은 일어나 창가로 갔다. 라스베이거스의 불빛이 여전히 화려했다.
밤이지만 나처럼 밝았다. 내일이면 끝이네요. 이 모든 게 박영수가 말했다. 최동식이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석 달이 윤성호는 계산기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숫자를 계산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습관이었다. 이정화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여기까지 오게 될 줄 몰랐어요. 2년 전만 해도 공원에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 강태주는 동료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그는 말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이겼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결과가 어떻든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음 날, 대회 당일, 경기장은 3천여 명의 관객으로 가득 찼다. 무대는 번쩍이는 조명 아래 놓여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각 팀의 소개 영상이 흘렀다. 새벽별 크루는 25번째 순서였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한 팀씩 무대에 오르고 박수가 터졌다. 수준 높은 공연들이었다. 드디어 그들의 순서가 왔다. 스텝이 손짓했다. 콜, 준비하세요. 강태주는 심호흡을 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짧은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나갔다. 조명이 꺼지고 암흑이 경기장을 덮었다. 그리고 한국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다. 가야금 소리, 느리고 애절한 멜로디. 강태준이 무대 중앙에 섰다. 조명이 그를 비췄다. 그는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전통 춤의 손짓, 부드럽고 우아했다. 그 뒤로 4명이 하나씩 나타났다. 각자 다른 방향에서 그들도 같은 동작을 따라했다. 음악이 바뀌었다. 갑자기 강렬한 비트가 터졌다. 힙합. 5 노인의 움직임도 바뀌었다. 느린 동작에서 빠른 스텝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예상치 못한 조합이었다. 한국 전통 음악과 힙합, 노인과 젊은 춤. 하지만 그것이 놀랍도록 어울렸다. 2분 30초의 공연. 그 시간 동안 새벽별 크루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연습했던 모든 동작, 담았던 모든 감정. 그들은 춤이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줬다. 나이 들어도 꿈꿀 수 있다는 이야기.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 마지막 동작. 5명이 하나로 모였다. 손을 하늘로 뻗으며 외쳤다. We are alive. 음악이 멈췄다. 그리고 잠시 침묵. 1초, 2초,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기립박수였다. 3,000명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환호와 휘파람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새벽별 크루는 믿을 수 없었다. 이 박수가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게. 그들은 무대에 서서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무대에서 내려온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것이 그 포옹 속에 담겨 있었다. 결과 발표는 모든 팀의 공연이 끝난 뒤에 있었다. 그들은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긴장되었지만 이미 만족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후회는 없을 것이다. 1시간 뒤, 무대에 모든 팀이 모였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먼저 이 자리에 참가해주신 모든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다. 미국인 남자였는데 7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 역시 젊은 시절 댄서였다고 했다. 여러분 모두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챔피언입니다.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참가자들도 서로를 격려하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대회는 대회입니다. 이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긴장감이 흘렀다.
새벽별 크루의 5 노인은 손을 맞잡았다.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먼저 특별상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최고 안무상은 브라질에서 오신 레오 시니어스에게 돌아갑니다. 박수. 브라질 팀이 무대로 나갔다. 트로피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크게 비쳤다. 최고 의상상은 호주에서 오신 시드니 실버 댄서스입니다. 또 박수. 상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긴장은 더 커졌다. 새벽별 크루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자, 이제 메인 어워드를 발표하겠습니다. 3위부터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봉투를 열었다. 3위는 일본에서 오신 초키오 시니어 댄서스입니다. 순간 새벽별 크루는 눈을 크게 떴다. 우승 후보였던 일본 팀이 3위. 그렇다면 일본 팀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무대로 나갔다. 그들은 트로피를 받고 관객들에게 인사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이 위는 심사위원장이 또다시 봉투를 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영국에서 오신 런던 골든 에이지 크루입니다. 영국 팀이 환호하며 무대로 올라갔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했다. 관객들도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이제 1위만 남았다. 새벽별 크루는 숨을 참았다. 혹시, 정말 혹시, 그리고 이번 국제 시니어 댄스 대회 1위는 심사위원장이 멈췄다. 극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짧은 침묵이 영혼처럼 느껴졌다. 대한민국에서 오신 모닝스타 크루. 새벽별 크루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아니, 모든 것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5 노인은 서로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우리가?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기립박수, 환호성, 휘파람 소리. 경기장이 떠나갈 듯했다. 빨리 나가세요. 일 위에요. 옆에 있던 스텝이 그들을 밀었다. 그제야 현실이 되었다. 그들은 무대로 걸어 나갔다. 아니, 걷는 건지 뛰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무대에 올라서자 조명이 그들을 비췄다. 심사위원장이 다가와 큰 트로피를 건넸다. 금빛으로 빛나는 트로피. 그 위에는 Il's Place International Senior Dance Championship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강태준이 트로피를 받았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 무게가 좋았다. 그는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렸다. 동료들이 그를 에워쌌다. 5명은 트로피를 함께 잡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백 개의 플래시. 이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는 영어를 못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다. 통역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평범한 노인들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춤을 좋아했고, 꿈을 꿨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상은 우리뿐만 아니라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통역이 끝나자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감동의 눈물이었다. 수상식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국 언론도, 외국 언론도 모두 새벽별 크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어떻게 춤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미국까지 오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질문이 쏟아졌다. 강태준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대답했다. 외로움에서 시작된 춤,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열정.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인터뷰가 끝나고 그들은 호텔로 돌아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모두 침대에 쓰러졌다.
긴장이 풀리니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진짜 일위를 했어요. 우리가. 박영수가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꿈인가 싶어요. 꼬집어봐야 하나? 최동식이 자신의 팔을 꼬집었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윤성호는 계산기를 꺼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 그저 웃기만 했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게 있네요. 행복은. 이정환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한국 돌아가면 뭐 할까요? 강태준은 트로피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계속 춤추는 거죠. 뭐, 이제 시작인걸요. 그날 밤, 그들은 라스베이거스의 야경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5 노인과 하나의 트로피. 그 사진 속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라스베이거스가 멀어졌다. 그 화려한 도시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그 순간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12시간의 비행. 그동안 그들은 잠을 자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봤다. 각자의 방식으로 이 경험을 곱씹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팬들. 현수막도 보였다. 새벽별 크루. 세계 1위 축하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할아버지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했다. 박수를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새벽별 크루는 감동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응원해 줄 몰랐다. 강지혜가 달려와 아버지를 껴안았다. 아버지, 정말 대단해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박영수의 아들도 왔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어요. 최동식, 윤성우, 이정환의 가족들도 모두 왔다. 그들은 각자의 가족과 포옹하며 기쁨을 나눴다. 공항을 나서니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방송사 카메라가 그들을 비췄다. 라이브 중계였다. 새벽별 크루 여러분, 세계 1위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저 춤이 좋아서 시작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 춤추겠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영광 뒤 새벽별 크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들은 이제 유명인이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고 공원에 나가면 사진을 찍자는 요청이 쏟아졌다. 처음 며칠은 신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피곤해졌다. 조용히 춤을 추고 싶었지만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프라이버시가 사라진 느낌이었다. 이게 유명세의 대가인가 봐요. 박영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강태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리를 응원해주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하지만 정말 힘든 건 따로 있었다. 대회가 끝나고 나니 목표가 사라진 것 같았다. 그동안은 대회 준비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다. 매일 그것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까? 우리 이제 뭐 해요? 최동식이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교육부에서였다. 전국 초등학교를 돌며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주제는 나이를 초월한 도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달라는 것이었다. 강연이요? 우리가요? 강태준은 당황했다. 춤은 출 수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건 자신이 없었다. 한번 해보시죠. 새로운 도전이잖아요.
교육부 담당자의 말에 고민 끝에 수락했다. 일주일 뒤 그들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강당에는 500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새벽별 크루입니다. 강태준의 인사에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그들은 이미 새벽별 크루를 알고 있었다. 뉴스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할아버지들 춤 보여주세요. 한 아이가 외쳤다. 다른 아이들도 따라 외쳤다. 춤, 춤. 강태준은 동료들을 바라봤다.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준비해온 음악을 틀었다. 그리고 강당 무대 위에서 춤을 췄다. 아이들은 환호했다. 박수를 치고 웃고 즐거워했다. 3분의 공연이 끝나자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들 완전 멋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새벽별 크루는 감동했다. 강태준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할아버지들이 춤을 시작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0살이에요. 여러분 할아버지 나이죠. 아이들이 놀라워했다. 70살에 춤을 시작했다니. 할아버지들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 도전하는 용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이 너무 어리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들은 새벽별 크루의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웠다. 포기하지 않는 것, 도전하는 것, 그리고 꿈꾸는 것. 강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다. 8학년 여자아이였다. 그녀는 수줍게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춤을 배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세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강태준은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부모님 말씀도 이해해. 하지만 내가 정말 원한다면 방법은 있어.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춤도 추는 거야. 둘 다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그날 이후 새벽별 크루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도 초청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건 아니었다. 어느 날 박영수가 쓰러졌다. 강연 중이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무너졌다. 다시 심장이었다. 구급차가 왔고 그는 응급실로 옮겨졌다. 의사는 말했다. 과로입니다. 너무 무리하셨어요. 이제 정말 쉬셔야 합니다. 병실에 누운 박영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동료들이 곁에 있었다. 모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미안해요. 제가 약해서. 강태준이 그의 손을 잡았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모두 너무 무리했어요. 이제 좀 쉬어야 해요. 박영수는 눈물을 흘렸다. 근데 멈추고 싶지 않아요. 춤을 추고 싶어요. 무대에 서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부터 챙겨야죠. 건강해야 춤도 출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새벽별 크루는 일정을 대폭 줄였다. 강연도 한 달에 2번으로 제한했고 연습 시간도 줄였다. 건강이 최우선이었다. 박영수는 한 달 만에 퇴원했다. 많이 회복되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격렬한 춤은 더 이상 출 수 없었다. 의사가 금지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박형님 없이 춤을 춰요. 최동식이 물었다. 강태준은 고민했다. 내 명만으로 계속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건 새벽별 크루가 아니었다. 5명이 함께여야 의미가 있었다. 안무를 바꿉시다. 박형님도 할 수 있는 동작으로.
그들은 새로운 안무를 짰다. 격렬한 동작을 빼고 감정 표현과 스토리텔링에 집중했다. 박영수는 중심에 서서 다른 멤버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았다. 새로운 안무로 첫 공연을 했다. 서울시청 광장. 시민들을 위한 무료 공연이었다. 천여 명의 관객이 모였다. 음악이 시작되고 그들은 춤을 췄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더 깊은 감동이 있었다. 나이 들어가며 겪는 아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 모든 것이 춤에 담겨 있었다.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울었다. 박수가 아닌 눈물로 그들을 응원했다. 한 중년 여성이 무대로 달려와 말했다. 감사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날 새벽별 크루는 깨달았다. 화려한 동작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진심과 감동.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공연하는 것. 특히 소외된 지역, 섬, 산골. 그곳에 사는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2025년 가을. 새벽별 크루가 결성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공원을 찾았다. 변한 것도 있고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강태주는 이제 83세,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빛났다. 박영수는 81세, 심장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춤을 사랑했다. 최동식은 78세, 허리 통증은 심해졌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윤성호는 80세, 계산기는 여전히 들고 다녔지만 이제는 숫자보다 감정을 중요하게 여겼다. 이정환은 79세,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싶어 했고 춤을 통해 그 꿈을 이뤘다. 1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전국 투어를 5번 했고 해외 공연도 10번 넘게 다녀왔다. 일본, 중국, 미국, 유럽, 어디를 가든 그들은 환영받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다. 새벽의 별들이라는 제목의 이 다큐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세계가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의미 있었던 건 그들로 인해 시작된 변화였다. 전국 곳곳에 실버 댄스 크루가 생겨났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작은 마을에도 수백 개의 팀이 그들의 뒤를 따랐다. 새벽별 크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한 할머니 댄스팀의 리더가 말했다. 강태주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다. 그들이 시작한 작은 불씨가 전국으로 번진 것이다. 10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렸다. 10년 전 그들이 첫 대회에 나갔던 바로 그곳. 2,000석이 모두 매진되었다. 무대 위로 조명이 켜졌다. 5 노인이 걸어 나왔다.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박수는 10년간의 여정에 대한 존경이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그들이 처음 춤췄던 그 노래, 비틀즈의 Twist and Shout. 10년 전 그 동작을 다시 췄다. 물론 예전처럼 빠르지는 않았다. 힘도 약해졌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열정은 더 뜨거웠다. 공연 중간 무대에 큰 스크린이 내려왔다. 10년간의 여정을 담은 영상이 흘렀다. 처음 공원에서 만났던 날, 첫 대회, 라스베이거스, 전국 투어. 그 모든 순간이 지나갔다. 영상을 보며 관객들은 울었다. 무대 위에 5 노인도 울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감동도. 공연이 끝나갈 무렵, 강태준이 마이크를 잡았다. 10년 전, 우리는 외로운 노인들이었습니다. 할 일도 갈 곳도 없었죠. 하지만 춤을 만났고, 서로를 만났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나이 들면 포기해야 할 게 많아집니다. 체력도, 건강도, 꿈도.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진짜 포기는 스스로 멈출 때라는 것을. 관객들이 박수를 쳤다. 강태준은 계속했다. 오늘이 마지막 공연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할 겁니다. 춤출 수 있을 때까지, 숨 쉴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80이든 90이든 100살이든 하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가 증명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것을.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2,000명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다. 환호와 눈물이 뒤섞였다. 공연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5 노인은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다. 형님들, 우리 정말 멀리 왔네요. 이정환이 말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우리 여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박영수가 웃었다.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최동식이 허리를 주물렀다. 허리는 아파도 마음은 젊어요. 계속 갑시다. 윤성호는 계산기를 덮었다. 이제 계산하지 않을래요. 그냥 느끼면서 살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는가. 외로운 노인들이 세계적인 댄스 크루가 될 줄. 공연장을 나서자 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인을 해달라는 사람, 사진을 찍자는 사람. 그들은 하나하나 응대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였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할아버지들, 저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어요. 의사는 다시 걷기 힘들 거라고 했죠. 근데 할아버지들 영상을 보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재활치료 열심히 하고 이제 걸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강태준은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포기하지 않은 당신이 대단한 거예요. 그날 밤, 5 노인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1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벤치. 별이 총총했다. 새벽별처럼. 우리 여기서 시작했죠. 박영수가 벤치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강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외로워서, 춤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인생이 그런 거 아닐까요? 시작은 작지만 계속하다 보면 큰 결과가 오는 거. 최동식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증명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진다는 것을. 우리 내일도 여기 나올 거죠? 윤성호가 물었다. 강태준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새벽 5시. 우리의 시간이에요. 그들은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내일도 모레도 그들은 이곳을 찾을 것이다. 춤출 수 있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새벽별 크루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나이를 초월한 도전, 우정, 그리고 꿈. 그들은 세상에 증명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어디선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은 또 다른 노인이 첫 발을 내딛는다. 공원으로, 무대로, 꿈을 향해. 새벽별 크루가 남긴 빛은 이렇게 계속 퍼져나간다. 영원히.